근데 네. 이 모든 사연의 원인 이걸 다 만든 사람이 과연 누구냐? 또 제우스. 아우 제우스. 희대의 바람둥이 제우스 때문에 진짜 헤라가 대폭발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들의 이야기가 또 궁금해요, 선생님. 그 옷깃만 스쳐도 사랑에 빠지는 아이고, 오싸빠. 아이고. 어싸. 오싸빠. 이번엔 어떤 여성에게 흠뻑 빠질까? 근데 이 여성을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여성인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냐면 강혜 시인의 딸이에요. 근데 직업이 뭐냐면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신전이 보이잖아요. 이 신전이 누구를 모시는 신전이냐면 바로 우리 헤라. 해라. 예, 헤라 여신을 섬기는 신전의 여사제예요. 그런 그 여사제를 또 제우스가 탐내는 거예요? 네. 아니 헤라 자기 와이프를 모시는 아니 우리 제우스는 왜 그래 눈이 너무 많은가 봐요. 아니 근데 그날도 출근해서 자기 할 바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나의 헤라님 가정의 여신이시여 뭐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우스가 까꿍 그러면서 나타난 거죠. 아이고. 여기는 이 여자 이름이 이오예요. 이오인데 왜 이러십니까? 전 헤라님을 모십니다. 그만하시죠. 그게 아니고 이게 진실이라니까. 그러니까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럼 제우스가 가만히 있겠어요? 쫓아가는데 제우스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게 누굽니까? 헤라. 헤라잖아요. 헤라가 하늘에서 이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퐁 하면서 구름으로 변하고 막 구름이 돼서 이렇게 쫓아가는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가면 구름이 훅 가는 거죠. 그래서 이호가 안 돼 하면서 도망가니까 이호 눈앞에 딱 하고 제우스가 어둠을 확 가요. 그러니까 이호가 앞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어머. 껌껌한데 이럴 때 이제 확 덮친 거예요. 아이고. 제우스가 이 시간에 내 남편이 또 어디서 바람 피지 않나 이렇게 헤라가 이렇게 디디디디디디 내려보고 있는데 희한하게 넓은 벌판에 구름 하나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강도 아니고 뭐 산강도 아니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잖아 구름이. 벌판에 지 자리가 구름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 양반이 또 사고치네. 와. 기다려 딱 걸렸어. 그러면서 헤라가 그냥 바로 내려오고 어머. 바로 내려와가지고 헤라가 구름을 확 하고 걷었는데 거기에 하얀 송아지 한 마리가 네.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예요. 어머 또 뭐야? 또 변신시킨 어, 거 송아지로. 그럼 된 거죠. 이호를 제우스가. 맞아요. 이제는 선수가 되셨네요. 예, 이제 다 알겠어요. 아주. 수법이 너무. 수법 너무 진짜. 네. 예. 당신 뭐 하는 거야? 구름 안에서 뭐 하는 거야? 네, 저기 내가 지금 소를 한 마리 만들었어. 품종개량이지 뭐. 하얀 암소인데 너무 이쁘지? 진짜 소야? 그러면 저 소 나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우스가 그래 뭐 어떻게 가져 이러면서 그냥 줘버린 거예요. 어머 뭐야? 주고 그냥 무책임하게 휙 올라갔어. 어머머. 근데 헤라가 이상한데 뭔가 이제 이게 심증은 있으나 이제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헤라가 이제 일도 바쁘고 하니까 자기 이제 그 부하를 부른 거죠. 부하인데 이 부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눈이요 머리에 100개가 붙어 있대요. 야르고스라고 거인인데 이게 좀 이상하거든. 바람핀 여자 같은데 너 감시 좀 해.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얘는 잘 때도 눈을 2개만 감고요. 98개가 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360도 다 봐요. 이게 눈이 100개니까. 그렇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방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린내 나는 강물 훑어먹고 풀 뜯어먹고 밤에는 또 이렇게 사슬에 묶여가지고 또 이렇게 감시당하고 이 불쌍한 이유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집에서 난리. 아버지의 눈물이 강물이 돼서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고 계속 불어났다는 거예요. 딸애가 사라졌으니까 우리 딸 어디 있으면서 온 가족이 찾아 나섰어요. 어머. 강가가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는 이호는 멀리 있지 않았대요. 이게 방목을 하면 자기 아빠가 강해신이니까 앞발 만나려고 강가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던 거죠. 그 아버지가 딸을 눈앞에 두고 계속 이렇게 막 스치면서 그랬대요. 야, 너는 눈망울이 정말 딱 내 딸같이 생겼니 어쩌면 그러면서 여물을 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빠가. 여기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이호는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이 강의 딸임을 알리게 되는데요. 이호는 과연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말을 못 하잖아. 말을 못합니다. 눈물을 흘렸어. 눈물은 그 전부터 흘리고 있었어. 아, 계속 눈물을 흘려. 그 정도 흘렸어요? 말을 못 하니까. 발굽으로 자기 이름을 썼대요 바닥에. 아, 발로 썼어 이호라고. 이렇게. 어머. 그러니까 물론 알파벳은 없었겠죠 그때. 어머. 이오 이렇게 막 그리스 말로 썼겠죠. 이오. 예. 그러니까 네. 이거를 아버지가 보고 어. 네가 어쩌다 이렇게 돼. 어떡해. 내가 차라리 인간이면 혀깨 물고 죽을 텐데 이 영원한 이 슬픔과 고통을 얻어야 되니 내 이 이름은 어찌할 거고 그래서 막 눈물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여기는 아르고스가 와서 뭐야 저 가 뭐야 이거 일로 와 그래서 또 끌고 간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호가. 근데 이 모습을 또 이제 누가 보고 있었냐 제우스가 또 보고 제우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우스가 보면서 아이고 저 어떡하나 또 아이도 가졌어요 또 네. 제우스 아이 또 그 구름 속에서 진짜. 제우스가 본 거예요. 그리고 제우스가 누굴 불렀겠어요? 헤르메스. 또 불렀어. 너무 바빠 헤르메스. 야, 네가 가가지고 양치기로 한번 좀 변신 좀 해봐. 그래갖고 피리부를 하고 얘 좀 잠자게 한 다음에 얘 죽이고 얘 이호 좀 탈주시켜 이렇게 된 거죠. 아. 헤르메스가 왔어요. 삐리리리리리리리 그러면서 이제 피리를 불면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음악을 이렇게 부르니까 여기는 아르고스가 오 피리 잘 부네. 네. 아저씨 저 와봐봐 한국 좀 해봐요. 그러니까 아 그럴까요? 자 편하게 앉아서 들으세요. 푸푸푸 푸푸푸 푸푸푸푸푸푸 자장가를 부른 거예요. 어머. 눈을 감아야 죽이죠. 근데 두 개만 감는데고 98개가 떠 그죠? 있잖아. 안 감겨. 이게 감길만 하면 이쪽도 뜨고. 그렇지. 많으니까 100개. 짜증이 이러다가 피를 놔. 피를 놓고 말 잘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막 이렇게 지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누가 있었는데 어땠고 하니까 그 얘기가 그게 좋아 뭐 하다가 어머 100개가 다 감긴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100개가 다 감겼다. 때는 이때야 그러면서 이 반달 모양의 칼을 꺼내가지고 여기는 아르고스의 목을 빡 하고 잘랐어. 와. 성공. 오, 다행이다. 네, 그래서 이호는 자기 아버지가 있는 강으로 냅다 달린 거예요. 어머,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이 헤라가 이제 직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같다니까. 왜 이렇게 오른팔이 아프지? 내 오른팔. 아르고스! 그래 달려와 본 거야. 달려왔는데 아르고스가 목이 떨어져 있어. 어머. 나의 오른팔. 아르고스가 죽어 있는 거야. 어머나. 여기는 헤라가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더하네. 아르고스! 아르고스 이렇게 머리를 들고 아르고스. 누가 너를 이렇게 했니? 아르고스. 내가 너무 너한테 미안하고 영원히 내가 너를 추모하고 있지 않을게. 내가 키우는 새가 있는데 여기는 새의 날개에 너의 상징을 모두 뽑아서 여기 하나씩 어머. 하나씩 이렇게 내가 담아놓을 거야. 이 새가 공작새입니다. 네. 어머, 너무 신기해요. 어머 세상에. 어머 이거 너무 신기하다. 자 이제 공작새에 눈도 달았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진짜. 아, 이제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겠죠. 어머.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가만 안 있습니다. 헤라가 복수의 신을 불러 가서 저기는 이호를 미치광이로 만들어. 그래갖고 여기는 이호가 돌아버려요. 미친 광기. 그리고 쇠파리도 보내. 쇠파리 수백 수천 마리가 가갖고 소의 막 등에 막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그 이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이러면서 첨벙하고 강에 빠졌겠죠. 파리 공격 피하려고 계속 헤엄을 쳐요. 계속. 여기가 이제 로마, 여기가 로마고 이제 그리스고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예요. 이호가 풍덩해가지고 이제 강물에서 바다로 와가지고 요 바다에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육지로 쭉 올라갔다 다시 이쪽으로 해갖고 나일강 근처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바다가 이호가 헤엄쳐 건넌 이오니아 해. 이 바다가. 그래갖고 이제 나일강 근처까지 왔어.
근데 여기서 이제 쇠파리가 막 공격하고 미쳐 있으니까 그냥 이호가 그냥 하늘을 향해 울부짖은 거죠. 오, 그러니까 그 소리를 이제 제우스가 듣고 제우스가 이제 급기야 헤라를 찾아갑니다. 아. 여보, 내 잘못했고 여기서 그만합시다. 헤라가 본래 이러냐고 눈이. 가정의 현실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왜 나도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자기 이제 안 그럴 거지. 안 그러지 마. 진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러지. 됐다 이제 그만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눈의 광기가 이렇게 좀 풀리고 제우스가 가서 다시 이제 여인으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사제였던 이제 그때의 모습으로 이제 이호가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이 나일강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여신처럼 섬겨. 나중에 뭐 신전도 만들어서 이호를 위해서 빌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막장 이야기라면 수천 년 동안 전해질 이유도 어린이 전 세계적 필독서가 될 이유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읽어지는 스토리라면 그 안에 담긴 상징과 은유와 비유를 우리 김원 선생님과 한진마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진짜. 제맛에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호를 네. 그린 그림도 혹시 그러니까 이런 남아있나요? 얘기를 또 그림 한 편에 진짜요? 딱 얼마나 잘 담았을까. 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제우스가 이호하고 막 사랑을 나눌 때 먹구름을 확 덮어가지고 이제 몰래 헤라한테 안 들키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우스가 또 먹구름으로 변신을 해서 이호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림이 있어요. 어머. 그 그림이 먹구름이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거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그렇죠? 근데 그 먹구름에 안겨가지고 황홀하게 어머, 어머. 그래서 그 먹구름 안에 살짝 제우스 얼굴이 또 이렇게 있어요. 어머. 근데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야 이게 그림의 묘미다. 그 먹구름을 가리고 여기서 제우스가 이호와 사랑을 나누다가 그쵸 저 암수소가 그 이호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기 공작하고 같이 등장한 여신은 헤라. 헤라죠. 헤라. 헤라죠. 근데 그 그림에 있는 헤라 나하고 닮았어. 느낌이. 맞아. 헤라가 아니땡 굴뚝의 연기는 아니야. 웬 먹구름 해치고 현장. 공작하고 쫙 온 거죠. 헤라가 촉이 진짜 장난 아니고. 그 순간 제우스가 순발력 있게 암소를 딱 사랑의 큐피트는 저 망토가 이제 사랑의 상황을 덮어주는 사랑을 지켜주는 거니까 아르고스. 아르고스가 눈이 100개가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붉은 가면을 쓰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망토를 벗겨주고 이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헤라한테. 헤라의 충신이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 자 제우스 보세요. 원래 제우스에는 독수리하고 이제 번개가 또 독수리 같이 있어야 돼. 없는데요, 독수리 번개도 없어. 그리고 제가 본 제우스 중에서 저렇게 초라한 제우스는 처음 봤어요. 세상에 원래 이게 근육질에 그쵸 당당하고 또 제우스 얼굴 보세요. 멀거니 지금 들킨 상황에서 흠칫 놀란 거죠. 저 눈빛도 보면 헤라를 보고 제우스가 너무 제우스답지 않아? 왜, 너무 왜 놀랬어. 놀라요? 그쵸 이미 네. 예. 그러니까 진짜 벌써 헤라는 당당해요. 벌써 팔 네. 하나 딱 올리고 이게 뭐지 이미 다 아는 거죠. 그런 거를 너무 지금 한 장에다가 참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점 보면요. 예뻐라. 우리 공작의 거의 탄생 스토리라고 봐야죠. 그 헤르메스가 아르고스 목을 뱉잖아요. 그리고서는 몸을 그냥 나동그라져 있죠 바닥에. 어머 진짜. 저기 지금 이리스 무지개의 신 이리스는 그 위에 무지개가 하나 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의 여신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지금 헤라가 두 여인들 사이에 있는 머리가 하나 보이십니까? 네네네. 예, 아르고스의 머리에 눈이 100개 달려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눈을 지금 이리스가 핀센트로 눈알을 지금 빼고 있고 그 눈알들이 지금 헤라의 손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게 눈알들이에요. 그리고 그 눈알들을 지금 원래 본인이 기르던 새에 왼쪽에 보면은 아기 천사들이 그 눈동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새에다가 눈알을 달아주면서
그러면서 지금의 그 눈망울이 달린 것 같은 깃털의 공작이 탄생했다. 어머머. 뭐 공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예. 저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 자기의 충신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맞아. 그 눈은 자기에 대한 충성입니다. 맞아. 그것을 자기가 아끼던 새에다가 붙이면서 너는 죽었지만 난 너와 평생을 같이 같이 하리다. 한다. 그 네 눈은 나와 함께 음. 활짝 펴서 세상을 비추고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맞출 것이다. 하는 그런 진짜 의미로. 대박. 와, 진짜 그림이 저런 뜻이 있었다니. 이거 구석구석 보는 즐거움이 네. 너무 크죠. 즐거워요. 그렇죠. 지금. 너무 놀랍고. 이번 와. 스토리는 뭔가 실제 세상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단 제우스를 옹호하기 전에 제우스에 대한 비판적인 거를 넣는다면 당시 권력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것이었다. 이런 걸로 하나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뭐 전 세계적인 어떤 필독서처럼 또는 교양처럼 이렇게 얘기될 수는 없을 테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헤라가 질투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헤라의 상징 자체가 가정도 가정이지만 결혼이잖아요. 그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라는 의식을 헤라라는 존재에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입힌 거죠. 그러니까 헤라가 화를 내는 이유는 신성한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적인 그 응징의 집행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응징 속에서도 굉장히 사적 감정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라의 분노는 공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혼을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는가. 결혼을 했으면 상대에게 충실하라. 그렇지 않으면 헤라가 노하리라. 헤라가 얼마나 끝까지 이걸 응징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들은 아이가 커가면서 나중에 자라났을 때 헤라가 어딨어? 무슨 암소로 변해? 무슨 눈이 100개야?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그건 지울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윤리적 메시지는 계속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우스의 변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아, 제우스. 제우스는 다 계획이 네, 있었다. 이해를 잠깐. 이건데요. 저 이야기 속에는 이제 그리스인들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싶은가라는 욕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제우스가 이제 이오를 선택한 데는 저 여인과 내가 관계를 맺으면 이 세상에 문명을 만들어낼 훌륭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동안의 모든 애정 행각은 사실은 신과 신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세계 우주 전체를 지배할 때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만들기 위한 협력자를 얻은 거라면 이제 인간 세계에도 내 뜻을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가서 막 만들면 그게 얘기가 안 되니까 어떤 인간이 활약을 해서 뭔가 문명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로 만들어야겠죠. 제우스가 선택한 건 이오였고 이오가 이렇게 떠돌면서 그러니까 이탈리아랑 그리스 위쪽으로 넘어가서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이집트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오가 이집트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시스 여신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집트 신화 보면은 신들의 모양이 동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시스 여인이 바로 암소 모양으로 돼 있고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로 대접을 받고 있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걸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그리스 중심적으로 역사를 왜곡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지금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이집트 문명이 북상해서 그리스 문명에 상당히 도움을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인들은 그걸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우리 동네에 이오라는 여인이 암소로 변해서 저쪽에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집트 문명도 나온 거야. 자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인들의 국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인들은 세상이 모두 그리스에서 시작되고 그리스로 만들어지고 그 모든 것의 뜻을 이룬 자가 제우스다 이런 거죠. 어쨌든 제우스가 인간과 사랑을 나누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리스와 그 주변 문명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인물을 낳기 위해서 인간 세계의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과 사랑을 나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막장과 그 속에 담겨 있는 제우스의 깊은 뜻을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기고 배우고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